예, 3월 16일 일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예, 다들 편히 쉬고 계시죠? 자, 오늘은 날씨가 살짝 흐린데 또 한번 시장 정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그동안 시황 따라오셨던 분들은 별로 어려우신 거 없으실 것 같고 큰 변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네 번의 아주 큰 실패를 큰 경험을 얻고 있는 4년차 유튜브로서 같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미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여전히 미장 추세가 나스닥 약하지만 17,000포인트에서 바닥을 다지지만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그 다음에 3월달 FMC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규준은 이미 미국 다 줄이고 우리나라 국장에서 포트를 잘 짜고 있는데요. 주도주와 섹터를 한번 짚어볼 거고, 자, 상법 개정 추세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 말입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공매도를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제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스마트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급한 그런 투자 맹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어제 미국장 보시면 나스닥이 17,200까지 갔었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국면이었는데 반등을 5일선 돌파하면서 뿅 좋습니다. 어제 사실 올랐던 내용은 별로 좋은 건 없었어요. 지표가 보면 3월 기대 인플레도 올랐습니다. 자, 미시간대에서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컨센을 하회했어요. 그 사실 지표만 보면 여전히 안 좋은 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제가 아니 사실 그제인데 금요일 날 관세 관련 그렇게 두드리고 경기 정시 안 본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관세 얘기를 아예 안 하니까 그냥 말만 안 하고 있으니까 정시가 반등을 줬어요. 그 정도로 사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안 본다 하지만 저는 시장을 조율하는 의지라고 다 봐요. 자기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5%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영향 좀 받을 것 같고, 자, 빅테크와 반도체 상승했고요. 자, 대신에 더 강하고 저는 좋게 보는 비미국에서 중국에 관련된 상품이 또 지수가 2.6% 급등을 했죠.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금요일날 코스피는 코스피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EWYS는 1.6%나 상승했기 때문에 자, 월요일도 떠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낙폭이 워낙 컸다. 제가 봤던 17,000포인트에서 한 13%, 15%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추세가 변하진 않았어요. 자, 가장 기준으로 보는 매크로 달러와 금리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약한 미장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진 않고 내용 정리한 거 봐주시고요. 이제는 뭐 10년물 금리를 누른다, 뭐 재정부채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얼마나 정도 조절할 거냐 문제잖아요. 실제로 도지에서 머스크가 정말 행동대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지금 유럽에서 또 다른 얘기 하시던데 좀 정치 리스크가 그렇죠. 자, 이렇게 고용을 막 자르고 하는 것도 뭐 판결이 뭐 재고용 하나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이 미치는 거예요. 자, 미국 GDP의 가장 큰 소비와 고용을 건들면서 이 경기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런 공포까지 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스마트해서 대충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이런 심리적 영향까지 보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머스크는 좀 지표로도 보고 있죠. 자,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진짜 바쁠 거예요. 대외적으로 온갖 걸 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파월이 어떻게 평가를 낼지 궁금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자, 미국 경기를 방금 얘기했던 위협까지 줍니다. 진짜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추세는 괜찮을 거다 말도 번복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정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은 또 유지도 해야 돼요. 달러도 패권 유지하면서 달러 인덱스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베센트가 말했던 재무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실물 경제를 기준으로 보지만 미시적인 단기적인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이게 사실 핵심이라 봐요. 단기적으로 정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재정부채 절감, 하반기 감세 정책, 사실 이거는 저는 초점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조까지 부응하려는 아주 큰 장기책을 들고 있는 거죠. 아마 자기 삶은 마지막 임기 4년 동안에 이 흐름을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7,000포인트 지지선 저는 끄어두세요. 예, 반등 준다 해서 막 가서 사고 팔 만한 그런 건 아니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반기는 미국 증시가 좀 약세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큰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 빅피처를 그려보시는데, 미국이 사실 이제는 신자유주의 한 40년 50년 왔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주의가 이제는 종말을 고였다 보십니다. 예,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새롭게 판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세계 경찰이었잖아요. 예, 세계 경찰에서 어디도 미군이 다 주둔돼 있고 한데, 지금 보시면 그냥 수수료나 어떤 보호료 뜯는 동네 조폭 정도 수준이잖아요. 다 돈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큰 흐름 보셔야 되고, 자, 실제로 지금 보면 에너지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셰일 오일로 공급도 세계 1등으로 하고 있는 미국인데, 향후적으로 유가를 계속 공급을 키우려 할 거예요. 그 사실 지금 기후협약도 탈퇴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에너지를 키우고 있고,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욕먹으면서도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는 오펙 플러스인 러시아의 또 편에 붙어서 정산을 유도할 거예요. 그럼 또 사우디도 정산할 수 있고, 향후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러시아 키우면서 에너지도 올릴 수 있는 G2 중국이 올라오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큰 흐름상 보시면 되고, 자, 작년 재작년에는 이 고금리에서 경기를 살리면서 증시를 올렸던, 저는 사실 성공적으로 판단하잖아요. 파월이 잘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와 어떤 물가와 이 금리로 왔다 갔다 했던 살아난 판을 파월이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눌러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런 정책을 쓴 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트럼프가 이 경기도 누르면서 그래도 살리면서 정시도 주사 안 끄트리면서 자기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닫고 있다 봅니다. 어쨌든 이게 짧게는 내년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리스크는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겁니다. 그죠? 아주 강하지만 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위험한 그 정책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시장이라는 건 제일 스마트하다 봐요. 우리 투자의 기준은 이 변동성 큰 트럼프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장이 변하느냐, 어떻게 시장이 가느냐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빼고 지금 다 비미국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장의 실물 경기, 뭐 대중도 느끼고 국민도 느끼겠지만, 어떻게 시장이 판단하는 이 시중의 그 미국의 금리 실제를 경기를 볼 거고, 또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수십 년간 왔던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게 과격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 트럼프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제 투자의 포인트라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이 모든 걸 갖겠다.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가 AI로 빵빵빵 계속 가다가 너무 쏠리면 한번 부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나서면서 가성비 중국으로 갔고, 그다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돈이 좀 미국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금융 시스템이 안 무너지면 미국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미장은 버티는 그런 기간을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패권, 에너지 패권도 있잖아요. 국방 패권, 군사력 패권도 있고, AI까지 자기들이 다 하려 그러다가, 그다음 이제는 제조업까지, 예, 어떤 2001년에 WTO 중국 저들이 가입시켜 놓고, 워낙 큰 호랑이 되었던 중국에 대한 이 견제를 러시아를 통하든 뭘 통하든 이 제조업까지 자기들이 갖고 오겠다는 얘기잖아. 욕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야, 무조건 미국은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킹왕짱 쏠림 미장이 빠지는 것처럼 실제로 될까? 이런 큰 흐름을 사실 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에 이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여전히 한번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저는 볼 거예요. 좀 경계합니다. 그 올해부터는 어쨌든 비미국으로 우리는 금융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국장에서 상반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17일 나오는데 별로 좋게 안 나오겠죠. 자, 18일은 젠슨 왕이 기조연설합니다. 엔비디아 GTC. 작년 GTC 기억나세요? 그때 로봇들 쫙 세워놓고 막 했던 기억나실 건데, 자, 이번에도 저는 로봇을 좀 기대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는 흐름들이나 뉴스, 모멘텀, 돈들이 로봇 테마를 좀 모아지다 보니까 뭐 당장 수익은 안 되겠지만 테마적으로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면에서 로봇 테마 잘 투자하고 잘 가져가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애플이 지금 또 출렁거리고 안 좋긴 하지만 온 디바이스가 또 올 수 있는 B2C의 AI 확장이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 종목단에 들고 있죠. 자, 중요한 거 다음 주 19일은 FMC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지금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트럼프 처음에는 들어와서 파월 보고 금리 내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안 하면서 자기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파월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저희도 불안한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금리 동결이지만 매파적인 금리 동결할 거다. 어떤 트럼프에도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좀 경계하면서 이 물가까지 경계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향후적으로 제가 5월이든 6월이든 정말 부담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 파월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모드를 만들어야지만 지금 재정정책으로 딴 나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미국 증시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5월 6월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미국 증시를 조금 불확실성이고 약하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는 파월 풋 증시를 받치는 흐름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미국 우리나라 국장에는 저는 좋다 봐요. 어쨌든 미국은 바닥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빅피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한번 그림만 잡는 분 도움 드리는 건데, 자, 4월 2일 되면 상호관세가 전격으로 부과됩니다. 근데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게 또 연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되면 오히려 2분기를 좋게 보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다 해서 확 가는 것보다 바닥 다지는 측면에서 일단은 관세를 계속 볼 겁니다. 정책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4.5조 달러 중요하고 자기의 성장을 키우는 감세 정책, 이거를 사실 큰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하 합의되는 그 과정을 볼 거고요. 자, 하반기 되면 7월 달쯤에 일본 금리 인하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돈이 빠질 수 있는 미장 이항도 볼 겁니다. 더 길게 보면 내년 11월, 그래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미국 증시를 좀 영향 주지 않을까, 더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흐름도 미리 걱정하지 마시는데 큰 흐름 잡고 있습니다. 자, 시장지표 보는 이런 얘기를 다 보고 있다는 얘기. 약한 나스닥 17,000 바닥 밴드. 하지만 우리나라 국장에서 우리 포트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국장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좋기 때문에 크게 한번 짚고만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전히 한국 반도체의 회복 시그널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5만원대 중반, 우선주는 4만원대 중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거죠.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거냐. 여기 왔다 갔다 치고받고 그러는데 진짜 2023년에 2차전지, 작년에 상반기에 반도체처럼 꾸준히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빅바이오, 조선, 방산,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2차전지 다 보고 있지만 안 좋게 보지만 2차전지는 여지 빅바이오 흐름들이 꾸준하고 제일 묵직하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왜 조금 경계하는지 다들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복잡하고 자동차 밸류업 무겁고 조선, 방산, 원전은 고밸류라서 고무효도 같은 타깃이 될 수 있고 2차전지는 아예 안 좋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에 윤통의 헌재 선고가 다음 주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늦어서 다음 주 있을 것 같은데 자, 좌든 우든 결과는 좀 겸허히 수용하면 좋겠고요. 경찰병이 엄청 투입하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정치 세상과 다르게 이 시장은 냉정하게 저는 또 반등할 거라 봅니다. 그 반응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선거 후에 한번 출렁거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 제거라고 본다 말씀드렸고, 그 뒤에는 정책적으로 추경 편성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경기 부양, 어떤 정시 부양에도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혹시나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 종목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누가 댓글로 질문 주셔가지고 답을 드리는데, 일단 3월 말에 공매도가 전격 재개가 됩니다. 정말 제가 싫어했거든요. 수년 동안 저도 말했던 그런 부분인데, 시스템적으로 맞추고 이 네이키드 숏, 말 그대로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고 기관이든 외국인도 기관별로 공매도한 제한이 걸립니다. 정말 다행인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외국인들 우리나라 롤코를 만들고 온갖 고랑을 다 파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 롤코가 특히나 이 롤코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가 작년 하반기에 박살이 났어요. 그 AI 못했던 삼정과 함께 더 박살이 났는데 이 부분이 정상화되고 롤코가 그나마 덜 롤코하게, 이게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거든요. 이때 급등할 때 전격 공매도 재개한다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올라갔지만 2023년 1월 달에 저는 보면서 야, 이거 공매도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흔드네.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맨 외국인 수급 말씀드리지만
올해 제가 볼 때 빅수급 체이싱에 좋아진다 봅니다. 네, 좋아진다 봐요. 크게 보시고, 근데 뭘 파느냐? 예전에도 공매도를 없앴다가 다시 살림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장이 확 빠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부분은 이제 워낙 고밸류 되거나 저는 특히 기관들 두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나 이쪽은 좀 조심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 방사는 제가 조금은 경계를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에 대한 성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바이오를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야, 바이오만큼 고밸류가 어딨냐? 근데 이거는 저는 예전의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가 성장이나 빅수급으로 돌았던 애들이 당연히 바이오는 업종 특성상 고밸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게 성격을 본다 말씀드렸고, 큰늘은 빅수급상 여전히 바이오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3월 말이다 보니까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미리 기관들이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선 방산 원전에서 저는 조금 더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롤코가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숏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나 다른 거에 대해 숏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재볼 때는 더 안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포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바이오를 알테오젠 같은 케이스는 뭐 작년부터 키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크게 보는 이 알테오젠 외에 필수이핑이나 뭐 비만주 같은 것들 포트를 꾸리고 있고요. 자, 반도체는 제가 정말 작년까지 많이 하다가 다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소부장 조금 빼고는 하닉스도 많이 줄이고 있고, 혹시나 삼전을 보시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전자 본주나 우선주를 이제 지금 가격에서 상반기 20-30%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금요일 올랐잖아요. 그래 월요일 날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빅수급 체이싱으로 수십 프로씩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종목 매매나 사이드 쪽에서는 여전히 로봇이 좀 크다 봅니다. 바로 상용화되지 않겠지만 모멘텀이나 흐름이 로봇 테마에서 분명히 보여서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있죠. 크게 수익도 보고 다시 들어간 것도 있고 바꾸고 했으니까 로봇 테마 한 꼭지, 온디바이스 테마도 크게 수익 났던 것도 지금 저점 매수가 들고 있으니까 요거 잘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미국에서 중국을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엔터도 물론 팔고 수익도 많이 보고 팔았지만 게임 대장주 지금 제가 3월달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메인 DC, 사이드 DC 종목 매매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학개미 분들의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진짜 이제는 2020년 이후에 미국으로 돈이 정말 많이 쏠렸고, 23년 4년은 AI 때문에 미국 쏠렸고, 작년은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닝으로 쏠쏠림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미국의 약간 과욕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게 상반기 내에서는 우리 기회, 국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 봅니다. 미국은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정정책이나 오히려 그런 사이클이 다른 국장의 수익 보시면 되고, 그래도 급하게 여전히 서학개미 분들 우리나라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래버리지 급한 매매는 그 블룸버그나 딴 데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대부분 나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오늘 오르니까 좋다, 내일 떨어지기 나쁘다, 이런 뇌동매매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급하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급하게 큰 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급하게 작은 돈이나 여유있게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 동안 이 빅수급들 사이클이 들어오면 특장점이 나올 때 저는 그런 걸 좀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제가 터가 돼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렇게 양쪽을 너무 급하게 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강약약 꼭 좀 지켜주시고. 어제 만났던 지인이 사업하는 분이세요. 만나서 막 이런저런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자영업이든 뭐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똑똑하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사실 젊을수록 이 긍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야, 암만 저렇게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뭔가 좀 될 거야. 근데 저도 그랬던 적 많았던 것 같아요. 저 크게 4번 실패라 깡통 잤던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그 중에 3번 정도가 몰빵 플러스 근자감이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나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좀 잘하기 위해서 하면
계속 소박 중박을 모아가는 거지 한 방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진짜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자, 올해 2025년 분명히 시장이 또 차별화되죠. 미국 비미국 그다음 결여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은 버티지만 이미 경기나 자영업이나 이쪽 민생 경제는 그 IMF급입니다. 뒷단에 계속 구조정되고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사이클이 돌아 정시 올라가더라도 딴 데 공장 짓고 외노조 많고 젊은 분들은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내수로 잘 안 가요. 여전히 내수나 민생은 올해도 안 좋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시 내에서 빅스업 체이싱하는 10년 되게 우리 채널 정말 감사드리고 꾸준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